저는 용문산 상원사 종이 국보냐 아니면 위작이냐에 대한 그 해결점을 나름대로 찾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므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국보 자격이 없는데 국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국보의 자리에서 박탈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이 국보에서 해제가 될 때 특정 한 분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은 상원사를 떠나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만 해도 100년이 넘은 세월입니다. 자, 문화재청 주관으로 이 종에 대한 국보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류입니다. 천판, 그리고 상대, 연곽과 연례, 그리고 종의 몸체를 종신이라 하고 종을 치는 부분을 당좌라 하고, 저렇게 주악 비천상 새겨져 있는 저 부분을 종신부조상이라 하고, 하대, 그리고 종구, 그리고 땅에 이렇게 구멍을 파놓은 저기를 명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상원사 종을 봤는데요, 정말 잘 그 복원을 해냈네요. 와, 제가 유리 안에서 그만 봤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니까 거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그 주악 비천상을 좀 찍고 싶은데 안으로 못 들어가서, 예. 아주 복원을 잘 해냈습니다. 왼쪽이 공 경기도 양평 상원사 범종입니다. 원래 이 종은 용문산 및 폐사지 보리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원사로 옮겨오고 상원사가 1907년입니까? 일본 놈들이 불태워가지고 이 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을 일본 사람들이 삽니다. 그 일본 불교 포교를 위해서 경성에 남산에다가 아주 큰 절을 짓죠. 동본원사 경성별원이라고. 거기서 아예 정식으로 거금 800원으로 사서 1907년 7월에 옮겨서 1908년 4월에 경성별원에 도착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해방 후에 조계사로 옮겨지고 다시 그 조계사에서 파주 보광사로 옮기고, 그리고 약 100년 만에 2010년에 원래 자리 상원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한 사연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종을 최초로 알아본 사람은 그 우리나라 국보 보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죠. 세키노 다다시가 이거 고려 초기 종이다, 신라와 중국 그 종의 기술이 절충된 아주 진귀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말의 근거로 해방되면서 국보가 됩니다. 1962년 1월에 정식으로 이 국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367호로 국보로 정해지고, 당해년도 1962년 12월에 국보에서 박탈이 됩니다. 그때 박탈된 근거가 황수영께서 첫 번째가 저기 위에 있는 용류가 전혀 우리 종과는 결이 다르다. 그리고 종의 그 종신이죠, 몸체에 있는 저 줄, 저거 역시 완전히 그 일본 종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셨고, 또
1907년 8년 이 종을 옮길 때 이 마을에 있었던 인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을 옮기던 당시랑 그때 16세의 나이에 있었던 이 마을 인부 3명을 만난다 해요. 무려 54년 후에. 그분들은 거의 70세가 됐죠. 그분들 만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종을 옮기고 나서 4년에서 5년이 지난 후에 그 경성 벼론에 갈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종을 봤는데 원래 자기네들이 옮기던 종이랑 이 종이 더 작아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황수영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조계사로 가죠. 조계사로 갔더니 그 인부들이 이거 자기네들이 옮기던 종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었죠. 그래서 그 2가지 근거에 의해서 바로 국보에서 자격이 박탈당한 겁니다. 이 종을 7세기 중엽으로 가정한다면 중국 범종 제작 기법이 신라에 들어올 때 혼합된 종으로서 가장 오래된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신라 종으로 보는 근거는 저 연례, 일본은 유두라고 하죠. 저 연례가 9개, 일본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모습이 연꽃 봉우리 모습이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그 밀랍 주조가 아니면서 사형 주조를 하는데도 당좌가 매우 뚜렷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파, 사현 비파, 중국 비파라고 해요. 그리고 피리 부는 즉 주악 비천상은 저것만으로 신라종이다 할 만큼 신라종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일본 히가시 혼간시 앞에서 동 보는 사라 그랬는데요. 일본이 일본 불교를 이 조선 땅에 포교하기 위해서 경성에다 아주 큰 절을 세우죠. 그리고 이 조선에 아주 좋은 종을 수색한 끝에 이 종을 찾아가지고 800원에 구입을 합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훔치기로 했다면 1907년에 여기 불날 때 그 일본 놈들이 태운 겁니다. 그 일본 저항 세력을 잡기 위해서 불 지르고 뭐 총 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이거 기록에 남김없이 일본 군사들 동원해 가지고 달구지나 이런 거에 실어서 결국 뭐예요? 조용히 일본으로 반출시키는 게 낫지. 이걸 계약하고 그리고 여기 인부들 동원하고 이건 좀 어떻게 봐도 좀 힘듭니다. 그리고 2012년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 재료를 비파계 검사를 통해서 재료를 검증을 하는데요. 구리가 82%, 주석 13.8%, 납 2.8%. 이 그 조성 비율은 그 시대의 종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신라종입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어떤 신라종을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었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는 신라종이고 이 그 비파기 검사로 본다면 상원사 종보다 최소 70년 그리고 길게는 100년까지 앞서는 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짜다라고 보는 분들은 이게 용류, 신라종은 용의 머리가 저렇게 2개인 경우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음통이 없다. 또 혹자는 수리한 거다 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종을 검사를 했더니 즉 음통은 뭔가 진동을 위해 작지만은 구멍이 이렇게 뚫렸어요. 음통과. 근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고 보면
저렇게 그 구멍이 그 음통과 종 내부로 구멍이 저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용류 원래 단용입니다. 신라종은. 그리고 음통이 없다. 만으로 이거는 신라종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라종에 저렇게 가로 세로 선이 있는 저런 종은 없다. 그리고 위가 좁고 아래가 넓어지는 이거는 신라종이 아니다. 신라종은 항아리처럼 이렇게 좁아지는데, 그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그 주악 이거는 몸만 보면 중국종이다. 그래서 신라종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황수영께서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용류가 다르다. 그리고 종의 문양이 가사문, 이거 일본종이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있었던 상원사종은 일본으로 빼돌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급조한 그런 종이다. 바꿔치기 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빼돌렸다고 봤을 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게 뭐 바늘도 아니고 매우 큰 종인데, 이게 일본에서 그렇게 귀한 종을 뭐 어디다가 감춰놓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일본이 빼돌린 종이 무려 50개입니다. 그 50개 종들 거의 일본에 뭐 각각 그 절에 있고 뭐 박물관에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일본종으로 보는 분들은 일본 범종 중에 지어는 범종 하고 모습이 매우 닮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뭐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악 비천상이 신라종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 없는 주악 비천상이 어디 있냐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종 만드는 과정에서 생략했을 수도 있고, 아예 만약에 이게 초기종이라면 구름을 안 만들었을 수도 있고, 이게요 비천 조각상을 새기면서 구름 새길 기술이 없겠습니까? 그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억지라고 보는 겁니다. 오대산 상원사종에 비하면 주악 비천상이 조금 열악합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70에서 100년이 앞서는 종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당연히 뭐 기술 이런 것들이 열악할 수도 있죠. 당좌인데요, 이게 밀랍 주조가 아니고 사형 주조를 하는데, 이 정도면 매우 정교합니다. 아주 선연한 연꽃 무늬입니다.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인데요, 아주 정밀합니다. 근데 이제 혹자는 저렇게 비파를 연주할 때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미는 경우는 신라종에는 없다고 하는데, 신라종에는 비파보다는 공후라는 악기가 연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리 부는 모습인데요, 와, 이거는 정말로 이게 밀랍 주조가 아니고 사형 주조로 저 모습을 재현해냈다면 이거 역시 아주 뛰어난 기술입니다.
이거는 그 총 맞은 자리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게 만약에 총 맞은 자리라면 이게 원래 상원사에 있었던 진짜 종이 맞는 거죠. 국보 자격 박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의견들입니다. 일본이 돈을 주고 정식으로 이 종을 샀다. 문화재 불법 반출할 때 위조품으로 대체한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일본에서 만들고 이 경성으로 실어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럴 시간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은 가까이서 보니까 흠집이 있어요. 이 흠집이 있다라는 것은 일본이 이 상원사 불태울 때 그때 생겼을 그 흠집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 상원사에 있었던 종이 맞죠. 그리고 일본이 이 큰 종을 그 반출했을 때 진품이 있었다고 보면 그 진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죠. 무려 1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게 뭐 바늘도 아니고 장롱에 꽁꽁 감춰둘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 진품의 행방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1967년 그 일본 종 전문가입니다. 츠보이 요헤이가 한국 범종과 초기 중국 범종의 형식을 절충한 독특한 범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본 사람이 딱 보면 알죠. 그리고 72년에 그 남천우께서 이거는 7세기에 제작된 가장 오래된 범종이다. 모습이 일본종 닮아서 그렇지 중국종에서 신라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진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저 쌍용 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용류가 그 단용에 음통이 있는 거는 만파식적이 나온 이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파식적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의 종이다. 그래서 오래된 종이다 이야기죠. 자, 저는 무엇보다 만약에 진짜 종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이 위조를 했다고 했을 때 저는 원래 있었던 종 그 모습으로 만들지 그 일본 스타일로 종을 만들었을 거다. 위조품이라는 거는 원래 있었던 모습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원래 있었던 종과 다르다면 그 위조품을 이렇게 만들 리는 없죠. 그 원래 있었던 종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종이 맞다는 거죠. 만약에 위조품을 만들었고 그 진짜 종이 신라 모습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일본에서 들어온 지금 이 위조품은 이 모양이 아니라 신라종의 모습으로 뭔가 하자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겠죠. 여기 있는 종을 복원하신 그 분이네요. 그리고 여기 진천에 기정을 하셨습니다. 일본이 약탈해간 종인데 현재 일본에 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 범종입니다. 운주지 소장종인데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요런 종을 많이 빼돌린 것 같아요. 설리먼트 종인데요. 현재 오대산 월정사에 있는 종인데 이거는 완전한 모습이고 월정사에는 거의 파편만 남아있다고 하죠. 아주 이것도 훌륭한 종입니다. 일본이 빼돌린 통일신라 종입니다. 현재 고묘지 소장종입니다. 일본이 빼돌린 고려종입니다. 덴닌지 소장종인데요. 아주 그 종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 일본이 빼돌린 종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용문산 상원사 종처럼 그렇게 큰 종이 아닙니다. 역시 그 일본이 빼돌린 고려종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고려시대 종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렇게 큰 규모의 종이 아닙니다. 조선 시대의 종인데요. 해인사 홍치 4년 명종인데 이거는 그 중국종 같지만은 상당히 그 조선 시대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종입니다. 이거를 한번 직접 보러 가야 되겠는데 거의 국보급입니다. 조선 시대 후기에 그 위대한 그 종을 만드는 성녀 한 분이 계셨죠. 사인 스님인데요. 우리 보통 사인 비구종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종을 한 분이 만들어내십니다. 김용사 종인데요. 와, 이것도 그 원본을 보면 아주 대단할 것 같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독특한 종입니다. 고려시대 모습인데 여기 또 이렇게 보살의 모습 있고 열레와 연곽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독특한 스타일인데 조선 후기 종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은 중국 종인데요. 진택은 7년명 범종, 일본 나라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575년, 꽤 오래됐죠. 그런데 과연 이게 최초인가?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 천가 6년에 진나라 사신 유사와 승려 명관이 4명을 받들고 오니 이에 법당을 세우고 범종을 달자라고 분명히 범종이 나옵니다. 자, 이때 천가 6년은 남북조 시대 진의 연호입니다. 진홍왕 26년 565년이 되죠. 요 기록만으로도 진택은 7년명 종을 10년이나 앞섭니다. 이거 말고 훨 앞서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자, 만약에 상원사 범종이 정말로 7세기 종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된 논의를 보니까 황수영께서 말씀하셨던 위작이다, 근대에 만들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고, 이게 7세기 종이냐, 즉 신라종이냐, 아니면 고려 11세기 12세기 종이냐, 이쪽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짝퉁으로 일본에서 만들어 왔다, 그런 누명만은 최소한 벗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1962년에 우리나라 종의 대가였죠. 황수영께서 이거 위작이다, 진품은 일본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한 방에 그냥 짝퉁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때 황수영의 근거는 이 종의 스타일, 즉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 용류, 절대로 저거는 신라종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은 일본 종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태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 종이고, 원래 진품은 이런 거 아니었는데 일본으로 빼돌렸다. 현존하는 동아시아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중국 종입니다. 진택은 7년명 범종인데요. 현재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에 있는데요. 제가 이게 눈여겨보는 이유는 이 종이랑 용문산 상원사 종이 많이 닮았어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종의 영향을 받았다면 용문산 상원사 범종은 오대산 상원사 범종보다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가운데에 석가열애를 배치하고 좌우로 보살을 두는 게 대표적인 삼존불의 특징인데요. 여기는 관음보살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는 왼쪽에 석가열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약사열애입니다. 이거는 파격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삼존불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만약에 이게 바위에 새긴 마의 불이 아니고 여기는 태안이 아닌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라면 이게 백제 삼존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전혀 띠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해서 이게 중국 거다, 일본 거다라고 하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자, 가운데가 석가열에 있습니다. 현세를 담당하는 부처님이죠. 왼쪽이 제화갈라보살, 과거를 담당한 보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내세, 즉 미래를 담당하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두 분은 서 계신데 우리 미륵보살님은 앉아 계시네요. 제가 중을 직접 칠 기회가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